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수의 개념에서 좀 한 단계 확장을 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 자체가 양수라고 불리우는 수들이에요. 양수. 그리고 자연수라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분수, 소수 이런 것들도 다뤘었죠? 네, 그런 것들은 자연수에 속하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자연수와 마찬가지로 어느 양의 값을 갖고 있는 수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쪽 방향의 수로만 이제 뭔가 이야기하고 연산을 하고 뭐 그랬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세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씩 개수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 분수나 소수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0.1, 0.2, 0.3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만 나열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쵸? 분수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숫자는 한쪽 방향으로의 숫자, 즉 무언가가 존재한다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의 수만 다뤘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다루는 수는요, 방향성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우가우가 석기시대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가우가 하던 석기시대. 그럼 돌멩이로 막 토끼 때려잡고 창 던져서 막 매머드 잡고 막 그랬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단순히 이제 내가 오늘 사냥에 나가서 토끼 3마리를 잡았어. 그럼 이제 기분 좋다고 이제 벽에 가가지고 이제 돌멩이 갖다 토끼 그리겠죠? 토끼 한 3마리 정도쯤 그릴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귀찮아가지고 조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 표현하냐면 이 벽화예요, 벽화. 뭔가 토끼 그림 하나 그립니다. 토끼 그림도 이제 다 그리기엔 좀 귀찮으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귀 2개를 그려야 돼. 토끼면 돼요. 토끼 해놓고서 예를 들어 이렇게 토끼 3마리 잡았다 이거야. 지들끼리 뭔가 나름의 약속을 한 거죠. 자, 매머드는 이제 코가 기니까 이제 긴 코를 그냥 형상화 했다고 합시다. 이 매머드예요, 이거. 매머드는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코에다 막 표시를 했단 말이야. 신난다고 막. 자기의 이제 업적을 기록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들끼리 서로 간에 자기의 일기를 쓰듯이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 나는 토끼를 잘 잡아. 근데 내 옆집에 사는 친구는 사슴을 잘 잡아. 근데 내가 늘 토끼 고기만 먹으니까 질려 죽겠는 거야. 사슴 고기도 한번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딜을 하러 갑니다. 토끼 이제 한 3마리 귀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자. 친구한테 가지고 가서 친구야, 사슴을 먹고 싶은데 이 토끼 3마리로 사슴을 좀 바꿔주지 않을래? 했더니 옆집 친구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토끼랑 사슴이랑 크기 차이가 얼마인데.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토끼 한 10마리 갖다 줄 테니까 그럼 사슴 1마리랑 바꿔주지 않으려? 했더니 이제 그건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래들이 막 이뤄지고 시작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토끼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내가 토끼를 가지고 간 것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의 수의 개념을 표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토끼가 3마리밖에 없지만 이 친구한테 10마리를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7마리를 줘야 한다라는 빚의 개념도 생기게 되고요. 이 거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방향성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수 체계로는 여기다 표시를 했다가 망합니다. 너무 헷갈려 버리거든요. 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걸로 표시를 했다가는 자, 여기 토끼 3마리 잡았다고 해서 3마리로 표시를 했죠. 내가 토끼 3마리를 친구한테 줬다라는 걸로 이제 토끼 땅땅땅 이렇게 3개를 표시했어요. 내가 이제 친구한테 토끼 7마리를 줘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또 토끼 그림 그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단 말이야.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기억나겠어요? 내가 토끼를 뭐 이렇게 많이 그렸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내가 친구에게 토끼 3마리를 줬다. 내가 친구한테 토끼 7마리를 줘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됐을 거야. 안 그러면 옆에다가 뭘 잔뜩 써야 되겠죠. 준 것, 줘야 하는 것,
잡은 것 뭐 이런 식으로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약속들이 생겨날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다가 생긴 것이 음수라는 개념일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구석기 막 우가우가 하던 시대 때 음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필요성을 좀 비유로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 얘기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과 인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그런 시점에 이제 우리는 음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언가 다채롭게 표현하기에 좋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꼭 거래관에서 나타나는 그 이익과 손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증가와 감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해수면 기준으로 해, 발, 해, 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또 우리가 양수 음수의 개념을 차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음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도 역시 이번 단원에서 음수의 범위까지 수를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우리가 수의 범위를 음수로 확장시킨다. 그 다음 수의 연산도 역시 음수 범위로 확장된 상태에서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의 주된 학습 목표이자 우리가 얻어가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랑 음수에 대한 내용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양수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그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양수입니다. 우리가 플러스라는 부호를 가지고 뒤에 이제 숫자를 붙임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양수의 표현을 쓰곤 하니까 사실 이 표현은 없이 그냥 수로만 써도 양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냥 3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것을 지칭하긴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는데 음수라는 것은 이 양수랑 반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음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용돈을 3만원 받았다. 그럼 플러스 3만원. 내가 오늘 과자를 700원짜리를 사 먹었다. 그럼 마이너스 700원. 그러니까 내가 수입과 지출, 내게 들어온 돈과 빠져나간 돈은 방향이 완전 반대잖아요. 이런 경우에 쓴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1% 상승했다. 그럼 플러스 1%, 2% 하락했다. 마이너스 2%. 인구가 3천만 명 증가하면 안 되지.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 증가했다. 플러스 5만. 그다음에 인구가 2만 명 감소했다. 마이너스 2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완전히 반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음수로 표현을 하는데 음수라는 것도 역시 기호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을 하고요. 이 뒤에 숫자를 붙여주는 것으로써 음수를 표현합니다. 이 음수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세팅한 그 양수랑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숫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딱 보시면은 플러스 3이랑 반대 방향으로 3만큼 무언가의 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딱딱하게 플러스 3은 우리가 좀 이따 수직선이라는 개념 배울 텐데 플러스 3은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 마이너스 3은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왼쪽으로 3칸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플러스 3이 그냥 뭔가 이렇게 3개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은 그거랑 그냥 반대 방향성으로 저렇게 해서 3개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음수를 받아들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양수랑 음수 사이의 관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발, 해, 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한 시스템은 아니긴 하지만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에서 0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1층, 2층, 3층, 4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런 것도 사실 양수 음수의 개념이긴 하지, 그치? 플러트층을 0층이라고 하면 괜찮으나? 아무튼 그거는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양수음수의 표현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수의 체계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 여러분들 1, 2, 3, 4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연수라고 부르죠. 일단 우리가 자연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 2, 3, 4처럼 무언가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수를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자연수에 우리가 0이라는 개념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라고 이름이 붙여진 어떤 아이를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묶은 녀석을 우리가 정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정수가 뭐고 음의 정수가 뭐고 설명해 줄게. 음의 정수라는 것은요, 이 자연수라는 것의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즉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 그게 음의 정수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연수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양의 정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양의 정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연수가 양의 정수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랑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만 이런 것들이 음의 정수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연수, 즉 양의 정수랑 그 다음에 음의 정수랑 그리고 0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왜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왜 책상이에요? 당황스럽지, 그치?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왜 의자라고 불러요? 모르겠지, 그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 왜요라는 질문을 하기가 조금 걸쩍지근해요. 뭔가 성질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입버릇처럼 왜요라는 이렇게 질문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약속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약속이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정수. 자연수는 뭐라고 부른다?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랑 0이랑 같이 짬뽕해서 우리는 그 모두를 정수라고 부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소수랑 분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들어가 있는지. 네,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 되잖아요. 자연수는 1, 2, 3, 4. 음의 정수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만 붙인 거. 그 다음에 0. 요 안에 분수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 가지고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보고 1, 2, 3, 4. 분수 아닌데? 소수도 아닌데? 얘도 분수도 소수도 아닐 거 아니야. 0도 당연히 분수랑 소수가 아니고. 없는데요?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분수랑 소수는 어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랑 소수는 정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분수랑 소수는 도대체 뭘까? 얘는 도대체 무슨 수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름만 알려줍니다. 이러한 분수랑 소수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0.1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유리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냥 얘네가 유리수다라는 것을 알려만 주는 것이 이제 이번 단원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정수랑 음수 범위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유리수 살짝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들, 그것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분수는 전부 유리수일 것이고요. 그렇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이 유리수인데 분수로 표현이 이미 되어 있는 분수는 당연히 유리수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수 0.1, 0.2, 0.3 이런 것들 다 어때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 다 소수인 그 얘네들 다 유리수인 거야. 다만 소수 중에서 조금 말썽을 부리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저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시고, 2 같은 것들은 어때? 2도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지? 바꿀 수는 있어. 2분의 4.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 자연수들 전부 다 유리수겠네?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쵸? 너무 좋아. 음의 정수는 어때요? 마이너스 9만 붙이면 되잖아. 다 유리수겠지, 그치? 0은 어때요? 0 만들 수 있어요, 0? 0 못 만들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어요. 자, 내가 피자 한 판을 사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 한 판을 사가지고 다 왔어. 맛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막 벌써 친구예요. 탁 자릅니다. 쫙 8조각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한 조각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최근에 살이 한 3kg 쪘는데 이거 먹으면 왠지 한 조각당 0.5kg씩 찔 것 같아.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차마 먹지 못하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나 얼마나 먹었어요? 8분의 8분의 0. 결국 난 피자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네, 8분의 0은 그래서 얼마? 0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0이라는 것을 8분의 0이라고도, 당연히 2분의 0이라고도, 3분의 0, 4분의 0, 5분의 0, 1분의 0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분모는 0이 되면은 안 돼요. 분자는 0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수가 존재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0이라는 것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자연수도, 0도, 음의 정수도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정수는 유리수일까 아닐까? 유리수일까 아닐까? 유리수겠죠. 네, 그래서 저 유리수라는 개념을 그때 가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공부할 겁니다. 똘똘이세요. 뭐 우리 벌써 2학년 거까지 배웠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들은 그냥 다 유리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그냥 요렇게까지만 이제 알아두시고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 살짝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소수 중에서 딱 떨어지는 소수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계속 막 이어지는 소수도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아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막 소수가 끝나지 않고 그냥 막 계속 이어져. 그래서 우리가 막 오죽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근사값으로 몇 점 몇몇으로 해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랬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원주율. 그래요. 3.14, 159, 2.7 해서 막 뻗어나가는 녀석은 분수로 뭐지 바꿔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치? 분모가 뭐야 도대체가? 아니 뭐 0.1, 그럼 10분의 1, 0.12, 그럼 뭐 100분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바꿀 수 있는데, 끝없이 이어지면 분모를 도대체 뭘 넣어야 되는 거야? 뭐 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유리수가 아닐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의 생각은 이제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유리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잠정적인 생각까지만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정수랑 음수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어때요? 이 수에 대해서 뭔가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가 개수 셀 때 쓰는 수, 그걸 뭐라고 했죠? 자연수. 그리고 이제 0과 자연수의 음의 부호를 붙여서 만든 음의 정수,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나 소수는 정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랑 소수는 이런 숫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 것이다? 우리가 유리수라고 표현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2학년이라 기과정인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었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렇기 때문에 분수 자체는 유리수일까? 네, 이미 나타내어져 있으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캔이에요. 캔. 내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걔는 유리수인 거예요. 근데 분수는 이미 분수로 나타내줬잖아. 이거 갖다가 우리가 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야 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7분의 3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질문이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분수를 써놓고서 이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입니까? 당연히 이미 분수인데, 그치? 내가 뭐 할 게 없잖아. 내가 할 게 없이 그냥 이미 분수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치? 유리수라는 거죠, 모든 분수는, 그치? 자, 소수는 어때요? 이런 0.1 같은 것들 이거 바꿀 수 있죠, 그쵸? 근데 끝없이 이어지는 거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못 바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주율 같은 것들은 끝없이 이어지니까 얘는 유리수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도대체 다른 수는 또 뭐가 있는데? 그건 또 3학년이랐기 때문입니다.
네,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수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숫자들을 한 단계씩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도 궁금하실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원주율은 이 글자 하나만 바꿔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있을 유자, 없을 무자예요. 네이밍 되게 단순하죠? 네. 대충 지은 건 아닙니다. 네, 대충 지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래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쫙 이렇게 확장이 된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정수도 배웠겠다, 유리수도 배웠겠다. 이제는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수직선이라는 것을 이 단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열에 한 3, 4명 정도쯤은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 수직선 여러분들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어요? 숫자. 숫자. 네, 그래요. 또 막 직각 이런 거 안 떠오릅니까? 직각, 수직 이런 거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의외로 많아요. 자, 이 수직선은요 어디서 슬래시를 그어줘야 되냐면 수직선입니다. 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수직선이에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수직선 아닙니다. 수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수직이 없잖아. 선생님 눈금 하나하나가 다 수직이잖아요. 에이씨 너무 억지다 그거는. 아니에요. 뭐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뭐 아니, 적어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뭐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수직선, 그치? 얘가 이 선의 수직인 선이다. 뭐 수직선. 뭐 정확하게는 수선이라고 표현을 나중에 이제 한다고 배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직선이라고 하면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죠. 이 그림 가지고 이걸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러잖아,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수직선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수,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예요. 직선, 배웠죠? 이거 초딩 과정에서, 그쵸? 직선, 무한히 연장되어 있는 하나의 선, 그치? 직선의 수를 대응시켰다라고 해서 이름이 수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 수직선의 중앙에 0이라는 숫자에 대응되는 그 점을 하나 찍으시고 그 점으로부터, 이건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점으로부터 이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각자 그리는 수직선마다 다르겠죠? 한 칸 한 칸 떨어질 때마다 한 칸 이렇게 이제 숫자들을 대응시킵니다. 지금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0과 1의 딱 절반이니까 그거 사이 중앙에 있겠죠? 요건 2분의 1이고. 그럼 1.1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1과 2를 10도막으로 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도막 2가 1.1이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도막의 크기를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된 세팅은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의 각각의 부호는 어떻게 세팅하겠다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양수, 왼쪽에 음수를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점점 더 어떻게?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로 세팅하여 그 각각의 점에 숫자들을 대응시킨 직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직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직선이긴 직선인데 수가 대응되어 있는 직선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수직선이에요. 이 수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숫자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라고 한다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무언가 5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연상이 되겠지만 이 수직선으로 연상한다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칸만큼 떨어진 곳에 찍힌 어떤 점에 대응되는 숫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더 질서정연하고 조금 더 심플하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칸 떨어진 곳에 찍힌 점에 대응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우리가 나중에 이 둘을 연산하고 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도 권장하긴 할 거지만요. 어쨌든 이 방법도 아시긴 아셔야 되니까.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수직선은 직선이긴 직선인데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다.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로 세팅이 되어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는 점점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는 점점 작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절대값이라는 개념이에요.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들 공부를 하시고 절대값 문제도 다들 잘 푸시는데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근데 절대값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늘 강조하지만 수학에서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의를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약속된 말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의를 묻지 않고 예를 들어 그거를 어떤 설명을 해줘. 뭐 유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설명을 할 때 있잖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소화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이 정의 같은 것들은 약속된, 합의된 그러한 어떤 개념을 정말 말 그대로 정의 내린 거니까 그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문장을 말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냐면요. 수직선에서 이 0, 이거 우리가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0,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거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숫자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이 뭐라고? 일단 수직선에서 0, 이걸 이제 원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것을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다시 뭐라고?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것이 절대값입니다. 다 이해됐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절대값 4가 무엇입니까? 절대값 4가 무엇입니까? 혹은 이거를 4의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4의 절대값이 무엇입니까? 절대값 4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4가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말씀하시면 돼요. 자,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4만큼 떨어져 있지. 그래서 답이 4예요. 4의 절대값과 절대값 4는 그래서 4라고 대답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이 찍혀 있겠죠? 왜냐면 반대 방향으로 3칸 이동하시오 라는 개념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결국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 뭐예요? 이 여기서부터 어디로 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떨어져 있냐. 오직 이것만 중요할 뿐이야. 자, 절대값 마이너스 3. 뭐예요? 대답하세요. 틀리더라도 자꾸 대답하시는 거야. 자꾸 일을 저질러 버리셔야 돼. 3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대답을 주저하셨던 분들 내가 타겟팅 해가지고 물어볼 거야. 자, 여기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5 뭡니까? 5. 자, 절대값 마이너스 7 뭡니까? 7. 오케이. 절대값 0 뭡니까? 오케이, 0.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일 테니까 절대값 0도 당연히 0이겠죠. 자, 절대값 2분의 1 뭡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1 뭡니까? 3분의 1.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붙였던 것은 부호의 개념은 방향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방향. 이 원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숫자가 얼마만큼 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 뭐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방향만 떼고 숫자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절대값을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 부호만 떼고 뒤에 있는 숫자만 읽어주면 그게 정답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심플한 개념이다 보니까 자꾸 절대값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부호 떼고 그 읽어주면 그 절대값이요. 요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앞뒤가 바뀌었다.
일단 정의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정의로부터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재구성하면 좋겠다. 뭐 그거까지는 인정.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의인지 지가 자기 소화해가지고 자기 언어로 표현한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되잖아. 그건 다른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의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것, 그리고 딱딱하게 그렇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는 답이 오겠구나. 맨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결국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다섯 만큼 같다는 얘기니까 부호를 탈락시키고 그 뒤에는 숫자 5만 읽어주면 그게 정답이겠네? 라고 내 나름대로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이건 금상첨화인데 정의를 잊어버리고 얘만 기억한다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절대값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수의 대소관계. 당연히 대소관계는 이제 큰 놈 작은 놈을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치? 자, 수직선에서 어떤 놈일수록 더 커요? 어디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더 크죠? 더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그쵸? 어떤 관계든 간에 상관없이 더 오른쪽에 위치하는 놈이 더 왼쪽에 위치한 놈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것은 우리가 수직선을 정의 내리면서 약속했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오른쪽은 점점 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왼쪽은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숫자를 나열하고 대응시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이지 않았었습니까? 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같은 양수랑 양수를 비교할 때랑 그 다음에 양수랑 음수를 비교할 때랑 그 다음에 음수랑 음수랑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수의 대소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양수끼리 비교한다. 5랑 7 누가 더 커요? 7이 더 크죠. 자, 이거를 이 수직선 상에서의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어떠면 어떨수록 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더 거리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방향은 지금 노코멘트. 자, 여기 0에서부터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거리가 어떠면 어떨수록 더 숫자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양의 방향이 전제가 됐으니까 더 정확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해 주세요. 더 어떠면 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숫자가 커진다. 오케이. 일단 양의 방향이 전제됐으니까 오른쪽 방향이다라는 거는 굳이 이제 여기선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죠. 우린 같은 양수끼리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수 두 개를 비교를 할 때는 더 어떠면 어떨수록 더 멀면 멀수록 더 숫자가 커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호 뒤에 딸려온 그 숫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숫자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치?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두 개의 양수를 비교할 때는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클수록 숫자가 크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같은 음수를 비교해 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지 한번 봐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숫자가 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이것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이걸 외워요? 음수는 반대야. 꼭 기억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음수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져. 이거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꼭 기억해. 음수는 반대야. 음수는 반대. 음수는 반대야. 뭐 바보도 아니고. 아니,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영어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좁게 떨어지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게 더 저쪽으로 갔잖아. 더 저쪽으로 갔으면 더 왼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더 작은 거죠. 이게 당연한 걸 뭘 외우고 있어요. 그쵸?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만 잘할 수 있다면은 절대값의 크기가 더 커질수록 수는 더 작아진다. 당연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양수랑 음수랑 비교하면 당연히 양수가 더 크지. 뭐 거기 이렇게 뭐 있어? 야,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고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땐 절대값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의 대소관계까지 마무리를 접었습니다. 어때요?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쯤 쉬었다가 바로 이제 그 수의 연산도 들어갈 테니까 잠깐 뭐 물 마실 분들 물 마시고 스트레칭 하실 분들 스트레칭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 일시 정리할게요. 자, 잘 쉬었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필요 없는 건데. 자, 우리 지금부터 할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잘 했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수의 범위를 확장시켰죠? 그럼 확장된 범위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더하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 더하기 3 8 그쵸? 이건 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합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더하기 음수, 음수 더하기 양수, 음수 더하기 음수. 조합은 총 4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양수 더하기 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이제 여기서 3개를 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빼기도 곱하기도 나누기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 3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공부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더하기 3은 말씀하셨다시피 8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음수에다가 3을 더하면 그럼 그것은 무엇이 될까라는 거예요. 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5라는 것이 아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수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5의 의미. 수직선이나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5칸. 네, 오케이, 좋아요. 그게 아주 정확한 수학적 정의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이 연산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익과 손해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정확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따져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이익과 손해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 뭐예요? 손해 5개예요. 그렇죠? 손해 5개. 그럼 플러스 3은요? 네, 이 손해랑 이익의 개념. 네, 손해랑 증가 이거는 좀 약간 방향성이 완전 정반대가 아니니까요. 이익과 손해. 그래서 플러스 3은 이익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플러스 3이 요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자꾸 연산 기호랑 부호랑 헷갈려 하더라고. 연산 기호랑 부호가 같은 기호로 사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헷갈리나 봐. 근데 연산 기호랑 부호는 완전 그냥 서로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사실 의미상 그렇게 막 다른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역할과 그 이름은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부호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연산 기호예요. 이건 더하라라는 연산 기호입니다. 얘가 양수잖아요. 3이라고도 하지만 얘는 이제 양의 값으로 우리가 플러스 3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 3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손해 5개, 얘는 이익 3개. 오케이? 자, 손해 5개랑 이익 3개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라라고 되어 있죠. 합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라라는 것은 합쳐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자, 손해 5개랑 이익 3개랑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자, 손해 5개랑 이익 3개를 합쳤어요. 손에 2개가. 오케이. 손해 2개가 남아있죠. 그쵸? 손해가 5개가 있는데 이익을 3개를 줘봤자 손해가 다 메꿔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아직 손해가 2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5 더하기 마이너스 3. 자, 얘는 뭐라고요? 부호야 연산기호야? 연산기호. 얘는 부호. 그래서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름 살짝 구분해가지고 부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건 연산기호, 요건 이제 부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 더하기 마이너스 3. 5는 당연히 플러스 5잖아요. 그렇죠? 양의 값으로 5니까 얘는 의미가 뭐예요? 이익에다가 이익 몇 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이익 5개.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요? 손해 3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익 5개, 손해 3개를 합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익 5개가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손해 3개까지 생겨버리니까 조금 기분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아직은 이익이잖아, 그치? 이익 몇 개? 2개. 그래서 이제 그걸 숫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2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쵸? 저희 플러스 2라고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고 그냥 2라고 써도 돼요. 근데 굳이? 그쵸? 2라고만 써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데 굳이 불필요할 때는 부호 같은 거만 이렇게 남발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얘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손해가 몇 개? 5개. 그 다음 손해가 3개. 그게 합쳐졌어. 기분이 너무 어때요? 안 좋죠. 그죠? 기분이 너무 나빠요. 아니, 손해가 5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손해가 3개가 더 생겨버린 거야. 그럼 손해가 몇 개가 되겠어? 8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숫자의 의미와 연산의 의미만 잘 살려서 생각한다면 이게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뭐 수직선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5 더하기 3은 뭐 0을 기준으로 5칸만큼 오른쪽으로, 그다음 3칸만큼 오른쪽으로, 그럼 8칸만큼 오른쪽으로 갔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5칸만큼 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갑니다. 이거 뭐 마이너스 2의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글쎄요, 난 별로 그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뭐 교재 같은 거 이제 뭐 개념서 같은 거 보시면은 둘을 합칠 때는 둘의 절대값을 비교해서 더 절대값이 큰 i의 부호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부호가 서로 이렇게 다를 때는 절대값끼리의 차이를 여기에다 쓰면 된다.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바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그치? 우린 직관적으로 딱 이해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공부하고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사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뭐 있잖아, 다섯에서 그냥 이렇게 3개 그냥 손에 이렇게 합치면 그냥 이겠지. 아니, 수학책이 어떻게 그렇게 적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잖아.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그 이유는요. 이건 조금 슬픈 이유긴 한데 이 원리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5개랑 손에 3개를 합치면 이익 8개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잖아. 뭐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해는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 이제 그렇게 또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못하나요? 아니요. 하잖아. 하니까 굳이 그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 방법 쓰지 마셔야 되죠. 그쵸?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해도 하고 이것도 이해하면 너무 좋고요. 그냥 이거는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굳이 저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으니 저걸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연산해 주시면 돼요. 3 더하기 5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알겠죠? 자, 그 다음 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자, 5 빼기 3 얼마야? 2죠. 그렇죠? 자, 우리가 또 이것도 바꿔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3 빼기 5는 뭘까요? 자, 생각해봐. 3이라는 것에서 5를 빼요. 원래 예전 같으면 못 빼요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뺄 수가 없잖아. 3에서 5개를 어떻게, 내가 사탕이 3개밖에 없는데 사탕 5개를 뺏어가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뺏어가잖아, 그치? 근데 뺏어갈 수 있죠. 3개를 다 뺏어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네가 이제 사탕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사탕을 5개를 뺏어가려고 해. 뺏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아. 3개를 먼저 다 뺏어가고 그냥 너한테? 천천히. 맞아. 나머지는 천천히 갚어. 당장 내일까지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빚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손에? 손해? 몇 개? 2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야, 실제 초등학생한테 이거 가르친다? 재밌어. 걔네들도 다 이해해.
걔네도 그래서 음수 연산까지 다 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언제 가르쳐주냐면 자꾸 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3 더하기 5는 어떻게 표현해요? 3 더하기 5, 3과 5를 합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거를 빼기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5 빼기 3을 읽는데 걔가 어떻게 읽냐면 5 빼기 3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5랑 3을 빼요. 뭐 이렇게 5랑 3을 빼요. 뭐 5랑 3을 뺀다는 게 뭐야? 5도 빼고 3도 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5에서 3을 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요. 3에서 5를 빼요. 뭐 5랑 3을 빼요. 이걸 막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알려줍니다. 5 빼기 3과 3 빼기 5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만약 사탕 5개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서 사탕 3개를 뺏어가는 상황과 내가 사탕 3개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서 사탕 5개를 뺏어가는 상황이 같아요? 이미 내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잖아. 엄연히 다른데 그걸 갖다가 그냥 5랑 3을 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그건 안 될 일이지. 그치? 네. 어쨌든 구분되시죠? 충분히 이 연산 가능하죠, 그쵸? 네. 계속 이어서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에서 3을 한번 빼봅시다. 자, 마이너스 5가 뭐예요? 느낌이 어때? 마이너스 5의 느낌. 손에 손에 몇 개? 다섯 5개, 그치? 항상 그렇게 손에까지만 말고 손에 5개. 이렇게 풀로 다 얘기해주세요. 손에 5개. 좋아요. 자, 손에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뺏어간대요. 몇 개를? 형이 빛을 3개 더. 근데 요거는 빚을 3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 써전이 그대로예요. 자, 봐봐. 지금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5가? 5개 손에 5개 손에 뭐 하겠대요? 더 그래서 뺏어간대요. 몇 개를? 3개. 오케이. 그 느낌만 살리세요. 내가 지금 5개 손해를 이미 안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5개 빚을 지고 있어. 5개 손해야.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래 형이라고 하자. 형이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내놔 3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이 자식아 3개 내놔. 당연히 형이니까 뺏길 수밖에 없죠. 아니면 형이랑 싸우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뺏깁니다. 자, 뺏기는데 내가 지금 당장 뺏길 게 없잖아.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뺏겨 여기서? 형이 야 너 당장 3개 내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형한테 말하는 거야. 형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이미 형한테 5개 지금 빚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너 나한테 총 몇 개 갖고 와. 몇 개 갖고 오라고 했어? 이미 지금 나는 형한테 5개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형한테 3개를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지금 형한테 형 나 근데 지금 형한테 줄 게 없는데. 그럼 이제 형이 거기서 알겠어. 그럼 너 내일까지 그럼 몇 개 다 채워서 갖고 와. 몇 개? 8개, 그치? 난 8개 빚이 생겨버린 거잖아. 지금 난 5개 손해가 이미 있었는데 3개만큼 지금 더 뺏겨버렸으니까 난 손해가 더 가중된다고. 난 빚이 더 늘어나는 거야. 이 망할 놈의.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에다가 3을 빼버리면은 그럼 당연히 답은? 8.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8 안 됩니다. 마이너스 8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3 빼기 5. 이것도 의미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 손에 3개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손에 아니야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5개를 5개를 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손에 3개에서 손에 5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이것을 부호로 봐야 될지 연산기호로 봐야 될지 아직 헷갈리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부호인가요? 이거 뭐예요? 연산기호예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빼란 소리예요. 이거는 빼란 소리예요. 자, 뭐에서 뭐를 어떻게 하라고? 손에 3개에서 무엇을? 5개를 빼라는 거예요. 손에 5개를 빼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다른 표현이에요. 자, 3개의 손에서 5개를 빼는 거예요. 아니 젠장 난 지금 손해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5개를 더 뺏어간다고? 미쳤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금 난 이미 손해가 3개가 있는데 5개를 더 뺏어가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쵸? 네. 손해가 몇 개가 생기겠어요? 네, 총 전체 합쳐서 이제 손해가 몇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8개. 이건 오케이 8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도 답이 마이너스 8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연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5에서 마이너스 3을 뺄게요. 5에서 마이너스 3을 뺄 거예요. 자, 의미가 뭐예요? 5개. 5개 이익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뺄 거야. 무엇을? 손의 3개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처음 뭐랄까 위기랄까? 네, 음수의 연산을 다룰 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한번 살려보세요.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면 더 나을 것 같아.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5라는 개념은 당연히 뭐예요? 손에 5개. 자, 내가 지금 이미 손에 5개가 있는 상태야. 이해됐어요? 나 지금 이미 손에 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엄마, 그래서 이제 네 하고 대답을 했어. 불쌍하다. 이미 너는 손에 5개가 있구나. 빚이 5개가 있다고? 아, 정말 안타깝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동정심을 이제 갖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요. 너 내가 그 다 면제해주지 못하겠고 손에 3개를 어떻게 해줄게? 빼줄게. 손에 3개를, 빚 3개를 빼줄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감사해요? 아니면 멱살 잡을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난 지금 손에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손에 3개를 지워주겠다잖아. 손에 3개를 지워주겠다잖아. 자,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왜? 나는 마치 뭘 받은 것과 똑같은 거니까 손해를 아니면 이익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손해를 빼줬다? 이거는 이익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뭐라고? 손해를 빼줬다? 이익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3개만큼의 손해를 빼줬다는 것은 결국엔 난 몇 개만큼의 이익을 받았다? 3개만큼의 이익을 받았다라는 것과 결국엔 의미가 똑같은 거지. 내가 은행에다 빚을 뭐 1억을 지었어. 근데 이제 은행이 아이고라,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이제 1억의 빚을 탕감시켜줬어. 없애준 거죠. 1억의 빚을 탕감시켜줬어. 그럼 나는 은행에 쫓아가가지고 책상 두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올 거예요? 절하고 올 거지, 그치? 1억의 빚을 탕감시켜준 거면 나에게 1억을 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없앤다. 약간 이중부정의 느낌이죠. 난 너를 안 좋아하지 않아. 말장난 같지만 그게 뭐란 얘기예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지. 손에 3개를 빼준다? 아우, 이익이구나. 안 좋아하지 않아? 좋아한다는 거구나. 뭐 그런 거죠. 그쵸? 이중부정이니까. 그래서 이 답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이건 답이? 손에 5개에서 손에 3개를 뺀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2다. 이때 우리가 이 마이너스 3을 뺀다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상? 손해를 뺀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도 인식할 수 있다? 몇 개만큼의 무엇을 어떻게 한다? 3개만큼의 이익을 더한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기 플러스 3이라고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외우기만 했었던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로 바뀌어 외우기만 했었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5개 이익이 이미 있어요. 5개 이익을 받았어. 근데 손에 3개를 빼겠대. 손에 3개를 뺀다는 게 무슨 느낌이라고? 몇 개를 어떻게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3개의 이익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그럼 5개에서 3개의 이익을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몇 개의 뭐가 된다는 거야? 8개의 이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8이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네. 이걸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야. 이해하시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를 포기하는 순간 수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야,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데 뭔 수학을 해? 그치? 당연히 못하지. 이해 순간부터 이해를 포기하게 되면 진짜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푸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걸 완전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게 우리에게 점점 쉬워질 테니까 점점 속도는 빨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집 가면서도 마이너스 3을 뺀다는 건 3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는 거니까 2 빼기 마이너스 3은 5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내생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괜히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빼기 많이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긴 하겠지만요.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상관없잖아. 자, 그러면은 얼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양수에서 양수 뺀 것도, 음수에서 양수를 뺀 것도, 그 다음에 양수에서 음수를 뺀 것도, 음수에서 음수를 뺀 것도 다 했죠? 모든 거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우린 그래서 빼기까지 마스터를 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곱하기 나누기, 그치?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곱하기 3 곱하기 4의 의미가 뭐예요? 3 곱하기 4의 의미. 3이 4개 있는 거. 오케이, 3이 4개 있는 거. 3이 4개 있다 혹은 3을 4번 더한다. 오케이. 입술이 아파가지고. 네. 왜 이렇게 건조한 거 같지? 3 곱하기 4의 의미는 3을 4번 더한다. 그쵸? 3을 4번 더한다. 자, 그럼 여기 음수를 좀 개입시켜 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 뭘까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 의미가 뭡니까? 마이너스 3이 4개. 네, 마이너스 3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연상해보세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3이 하나만 있어도 짜증나 죽겠는데 마이너스 3이 4개가 있다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에다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빚을 졌어요. 마이너스 3억. 은행에 내 통장에 마이너스 3억이 찍혀있어. 어때? 숨이 턱 막히지, 그치? 근데 그게 4개나 있어. 그딴 통장이 4개가 있는 거야. 와, 좀 방금 머리가 좀 새하얘졌어요. 마이너스 3억 찍힌 이 통장이 하나만 있어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4개가 있다고? 어때? 그럼 전체 얼마야 그러면? 난 빚이 얼마나 있는 건데? 마이너스 10. 빚이 12억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통장은 그럼 전체 총 마이너스 12억인 거지, 그치? 그런 느낌인 거잖아. 마이너스 3 곱하기 4는 마이너스 3이 4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마이너스 12가. 자, 이거는 어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 3 곱하기 4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3이 4개가 있는 거. 혹은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3을 4번 더하는 거. 3을 4번 더했기 때문에 얘가 얼마였어요? 12였죠, 그렇죠? 3을 4번 더하는 거니까 12야. 자, 지금부터는 잘 생각해봐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요 3을 마이너스 4번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다시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요 3을 마이너스 4번 더하겠다는 거야. 근데 음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의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3 곱하기 4가 3을 4번 더하는 거였다면, 3을 4번 주는 거였다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의미는 뭡니까? 반대잖아요, 반대. 3을 4번 뺏어가는 거예요. 3을 4번 뺏긴다는 겁니다. 아, 준다는 거죠. 반대는 뺏긴다 아니야?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3을 4번 뺏긴다라는 건데 의미가. 그럼 뭐예요 그게? 손해. 몇 개? 맞아.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2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2인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아, 물론 맞지.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좀 이따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이런 것들이 성립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뺄셈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뺄셈만 봐도 어떻습니까? 5 빼기 3이랑 3 빼기 5랑 같아요? 안 같죠. 그렇죠? 네.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꾸면 되죠?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될지 안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까야 됩니다. 바꿔도 될지 안 될지 너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그걸 마음대로 바꿔? 이거를 안 바꾼 상태에서 계산해보고 계산해봤을 때 값이 같으니까 바꿔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내지게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바꾸지도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바꾸면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곱셈은 바꿔도 상관없어 라는 것은 해보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상관없으니까 바꿔도 괜찮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연산을 미리 그래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때 같았지?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으니까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안 돼요. 오케이? 네, 좋아. 자,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3을 4번 주는 게 아니라 3을 4번 뺏어가는 거,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손해로 취급이 되어서 답은 마이너스 10이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곱셈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개의 빚진 상태에서 네, 3개의 빚을 4개의 빚만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해석할 때 빚이라고 절대 해석 안 했습니다. 자, 다시. 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를 해석할 땐 이거랑 똑같이 해석해야죠. 우리 아까 전에 이거 해석할 때 3을 4개 빚만큼 막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 절대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얘기할 때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면 3을 우리 이익으로 봤죠? 이익 3개를 4번 주는 것의 반대 의미였습니다. 4개 주는 것의 반대가 뭐였어요? 4번? 네, 3만큼의 이익을 4번 뺏는다, 뺏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절대 빚이라고 해석 안 했어요. 네, 오케이. 자, 다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뭐죠? 3만큼의 손해를 네, 3만큼의 손해를 손해를 그 4, 네 번? 4번 준 것의 반대. 그러니까 4번 준 것의 반대는 4번 뺏어가는 뺏긴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3만큼의 손해를 4번 뺏는다 혹은 뺏긴다입니다. 주는 게 아니죠. 이건 뺏는 거죠. 혹은 뺏기는 거죠. 그렇죠? 3만큼의 손해를 4번 뺏긴다라고 여러분들이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분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손해 3개를 한 번 뺏기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손해 3개를 한 번 뺏기면 내 손해를 지워주겠다는 거니까 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이 좋은데 이걸 몇 번이나 해주겠다고? 4번. 야이씨, 그럼 춤춰야지. 안 그래? 야, 내가 지금 통장에 여기 있지. 아까 이 통장 기억해요? 이 끔찍한 통장 기억합니까? 빚이 3개가 있었던 게 이런 젠장 국민은행에도 마이너스 3억짜리 통장 있고 농협에도 마이너스 3억짜리 통장 있고 우리은행에도 신한은행에도 마이너스 3억짜리 통장이 하나씩 있어요. 인생 망했다, 그치? 12억 갚아야 돼. 내가 4개 은행에다 12억을 갚아야 돼. 좋아. 그 통장 4개가 있었어.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구제해주겠다고 통장, 야, 마이너스 3억 찍힌 통장 다 갖고 와 해서 이제 다 갖다줬어. 했더니 이제 정부가 에이, 불쌍한 녀석 하고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 난 지금 통장 4개를 뺏겼어. 기분이 좋아? 아니면 그 사람 멱살 잡을 거야? 아우, 너무 좋지. 나 인생 폈어. 이제 난 괜찮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그쵸? 왜? 손해 3개를 4번이나 뺏어가면 나는 그만큼 뭘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익을 받은 거가 똑같은 거야. 얼마만큼의? 12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응, 그래. 그래서 결과가 그랬었던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잘 모르겠는데 하고 딱 개념을 보니까 음수의 개수가 짝수면은 양수, 음수의 개수가 홀수면 음수. 오케이. 얘는 내가 이미 알고, 얘는 한 개니까 음수, 한 개니까 음수, 2개니까 양수. 아유, 잘했다. 미쳤어? 그게 어떻게 공부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말을 공감하셔야 돼요. 순서가 엇갈리면 안 돼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계산을 해보고 보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공감을 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죠. 공감을 하는 데 사용하고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더 여러 가지 계산을 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 정리의 도움을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4개, 5개, 6개짜리 연산들을 할 때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겠지.
뭐 매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수가 여기 지금 6개의 연산 중에서 음수가 3개가 있으니까 일단 답은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걸 이미 이해한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 이해도 못한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적용을 시키는 건 앵무새 아니야, 앵무새? 안녕하세요? 라고 앵무새가 말한다고 해서 우와 씨 IQ 몇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앵무새보다도 더 멍청한 사람일 수도 있어. 야, 앵무새가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어 일본어로 뭐 건니치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니아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뭐 앵무새가 뭐 3개 국어를 하는 앵무새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앵무새는 그냥 이 음성 발음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 앵무새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는 이 앵무새가 안녕하세요라고 따라했었을 때 이 앵무새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안 하면서 왜 우리는 따라하면서 수학적인 능력이 개발된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한다고 해서 개발 안 됩니다. 발전 안 돼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정리하고 받아들여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 때 말을 배우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앵무새가 말 배우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연산들은 반드시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2개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는 나눗셈, 하나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법칙. 근데 나눗셈은요 우리 6학년 때 이미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올라왔어. 어떻게? 그 분수. 곱하기로 한다는 그 뒤에 있는 거 역수로 바꾸면 되잖아. 음수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굳이 다시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는 일단 패스. 오케이. 하나 남았다 이제.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아까 살짝 스포를 하긴 했는데, 그쵸? 덧셈과 곱셈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덧셈과 곱셈에서는 이걸 바꿔도 괜찮았어요. 계산해보니까 그랬었잖아.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3. 음수여도 마찬가지였죠?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다. 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손에 3개 주고 손에 5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과 내가 너한테 손에 5개 주고 손에 3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어차피 똑같잖아. 아이씨, 그냥 아무렇게나 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손에 8개인데.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곱셈도 마찬가지였죠? 이 뒤를 바꾸나? 안 바꾸나? 어차피 이게 뭐 마이너스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나? 계산해 보신다면 빚을 4번 주는 것과 4만큼을 3번 뺏어가는 것과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교환법칙 성립하겠구나. 그치? 결합법칙이 뭐예요? 3개 이상 계산을 할 때 무엇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를 계산하든 그 계산 결과가 같을 때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개짜리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2개 계산하고 얘랑 계산 하나, 이렇게 2개 계산한 것과 얘랑 계산 하나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덧셈과 곱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연산을 진행해 보신다면 그런데 이제 뺄셈이랑 나눗셈 같은 데서는 이거 성립합니까? 걔네들은 바꿔도 뭘 먼저 계산을 해도 어긋나 버려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우리 간단한 뺄셈 한번 볼까요? (10에서 3을 빼고 2를 빼면 얼마야? 5죠? 자, 이렇게 한번 먼저 계산해 볼까요? 7 빼기 2. 아까 계산 순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5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때요? 3 빼기 2 먼저 계산했어요. 얼마입니까? 1이죠? 10에서 1 뺐어요. 얼마요? 9. 다르잖아요.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경험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성립 안 하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서 뺄셈이랑 나눗셈은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없네? 그럼 뭐 상관없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얘기가 안 나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안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겨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죠. 그쵸? 공부해주는 여러분들이니까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아도 궁금해하셔야 되고 그 궁금증은 스스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치?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덧셈, 곱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나 뺄셈, 나눗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여러 개의 숫자를 사칙 연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각각의 그 정규 수업 때 진행하는 그 수업
과 이 특강 때 조금 나눠드릴 그 숙제를 바탕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네. 자, 이해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